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과 군용 차량이 최근 며칠간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인 윈난성의 지에가오,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 지에가오로 직결하고 있다. 이렇게 미얀마 현지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에가오는 미얀마의 샨주하고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이 변경 무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매체들은 중국군의 같은 움직임이 미얀마 서부 파오표하고 중국의 윈난성 쿤밍을 잇는 길이 800km의 송유관과 가스관이 미얀마 내 반중 시민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여기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외교부의 바이디엔 이 섭외 안전사무국장은 지난 2월 말에 미얀마 군부 관리들한테 긴급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중국이 투자를 한 이 송유관과 가스관의 안전보장, 반중 여론 억제를 위한 언론 통제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석유 천연 가스공사가 투자한 이 송유관과 가스관은 벵골만에 위치한 서부 라카인주의 짜오퓨 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퀴에주, 그 다음에 만달레이주, 북부 샨주를 거쳐서 중국의 윈난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중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송유관과 가스관이라고 볼 수 있죠. 노선이 2개로 연장되어 있는데요. 총 연장은 800km,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석유가 2200만 톤, 천연가스는 120억 입방미터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얀마 내에서 이 반중 정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일부 시민이 중국 5성 홍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언론 이 영상에는 거리 두 곳에서 시위대가 5성 홍기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트위터 이용자는 뭐라고 썼느냐면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려는 유엔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양곤 청년들이 이 가면을 쓰고 집회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가면 이마에는 유엔 로고, 아래에는 중국 5성 홍기가 그려진 이 손등에 그려져 있죠. 입을 틀어막는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고 양쪽 뺨에는 미얀마를 구하라,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지난 6일 만달레이에서는 시민 20여 명이 디즈니 캐릭터 곰돌이 푸 가면을 쓰고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모와 체형이 비슷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을 풍자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이들은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조종하려고 하는 중국을 규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반중 정서가 갈수록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미얀마 군부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설이 퍼져나간 데다가 지난 1일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중국이 비판 성명의 톤을 낮추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이 성명문은 당초에 이 군부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후속 조처를 검토한다, 이 문구가 포함됐는데 중국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또 군부가 민간인을 살해했다라든지 군부를 규탄한다, 이런 단어도 중국에게 삭제되었다. 이게 현지 매체들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미얀마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을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의 손을 떼라, 주 미얀마 중국 대사관을 폐쇄하라, 중국이 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연일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얀마의 유명한 배우인 킨윈와도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할 때가 왔다,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중국은 이 미얀마 군부 세력에 대한 지원서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미얀마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들이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부장은 줄곧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하고 외부 세력의 선동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곧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미얀마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얀마 군부의 시대 진압이 폭력에 가깝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유혈 진압에 나서게 되니까 시대들의 반격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경에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의 따모 마을에서 시대가 군용 트럭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군인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대는 이날 군경이 시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세운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반격에 나선 거고요. 2시간가량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류탄 투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가 5일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무력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군부의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달 25일 군부의 진압으로 33살의 남성 시위자가 총에 맞아 숨지고 또 7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니까 충격을 받은 시위대가 폭발 장치와 방패 등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장한 시위대들은 이젠 주민들과 합세해가지고 군경을 공격하는 이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사가잉 임마빈과 까니 마을에서는 시위대가 사제총과 압력 분사식 가스총으로 유리, 철제 탄환을 발사하면서 군경에 맞섰습니다. 더불어서 현지 매체 프론티어 미얀마는 3일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소수민족 무장 조직에 자원 입대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미얀마 군부 지원에 화가 난 미얀마 시위대들이 미얀마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하고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중국 송유관과 이 가스관에 대한 공격은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미얀마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1967년 반중 폭동 때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962년 이 미얀마에서 뇌인 장군이 이끄는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틀 만에 이 뇌인 군사 독재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적극 지원한 거죠.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 내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화교를 통해서 이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걸 우려하면서 이 양국 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극좌 사회운동이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니까 미얀마 군부는 중국계 화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마오쩌둥 배지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사와 중국계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요. 점차 미얀마 시민들이 중국계 학교 그리고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폭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중국계의 수많은 상점들이 불에 탔고 중국인 30여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내인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 옛 이름이죠. 버마 공산당의 주장을 게재해가지고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교 직전까지 갔습니다만은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이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1988년 민주화 시위를 탄압한 미얀마 군사독재 정권이 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갔던 겁니다. 지금 미얀마 수도에 있는 네피도 국제공항도 바로 그때 중국의 지원 때문에 건설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부의 배경에도 중국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미얀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이 반중 시위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반중 정서가 가득한 미얀마 시위대들이 이 미얀마 내의 중국 공장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송유관과 가스관 같은 공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얀마에서 1대1로 그러니까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미얀마 내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섰고요. 미얀마 내에 지금 한 250여만 명이 이르는 중국인과 중국계 미얀마인들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센 반중 정석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 중국과 미얀마에 있는 송유관과 가스관이 공격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얀마 상황을 보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얀마 시위대가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군부하고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기가 쉬운 미얀마 내의 중국 시설과 공장 그리고 송유관과 가스관들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에서 중국산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중국계 공장이 공격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공장들이나 시설들이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송유관과 가스관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미 이제 대기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얀마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얀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송유관과 가스관이 미얀마 시위대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발포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로 한다 그러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 미얀마 군부의 입장에서도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얀마 국경 대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일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느냐? 현재까지 중국군은 미얀마의 상황이 중국 영토라든지 중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육국이고 싱가포르에 이은 미얀마 제2의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말한 겁니다. 그랬던 중국이 3일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중국의 국경 지역인 지에가오에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미얀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점점 미얀마는 내전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까지 구금하면서 아버지의 행방을 쫓는 군부의 잔인함은 이미 광기에 달했고요. 이에 맞서는 미얀마인들은 이미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반구테타는 이미 반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송 홍기는 이미 불타고 있고 이젠 중국의 이익이 달린 시설들, 특히 송유관과 가스관까지 공격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얀마로 진입하는 일까지 발생된다 그러면 그 유혈 사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한 미얀마 여인의 눈물이 폐부를 찌릅니다. 미얀마를 살려달라는 그 절규가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미얀마 특별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바다가 임박했다. 피바다가 임박했다. 그저 가슴이 막막할 뿐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